여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 정말 몰랐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엔 가족과 함께 잔잔한 노후를 보내리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지켜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눈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현실이자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찾은 삶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만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정혜수라고 합니다. 3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지난해 은퇴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아내 윤미정과는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모범적인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지각이나 결근 한 번 없이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은퇴를 맞게 되었을 때 솔직히 막막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아내는 제 은퇴를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평온한 노후를 꿈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도 보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는 그런 소박한 행복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큰딸 혜영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예비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결혼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돈을 더 벌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혜영이는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딸 결혼시키는 게 아버지 도리지. 제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들 현우는 아직 취업 준비생이에요. 28살인데 아직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용돈까지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하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합쳐도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딸 결혼 비용으로 절반은 써야 하고 아들 취업할 때까지 지원해야 하니 남는 게 얼마 없더라고요.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막막했습니다.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거든요. 그런 고민 속에서 메일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그때 만난 최선우 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은퇴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던 중에 최선우 씨를 만났어요. 선우 씨는 저보다 5살 정도 연상이신데 항상 깔끔한 차림에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혜수 씨, 은퇴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선우 씨가 물어보셨어요. 그저 그렇죠. 뭐 특별할 게 있겠어요. 제가 대답했더니 선우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혜수 씨,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 괜찮은 투자처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평생 보수적으로 살아온 저에게 투자라는 건 먼 얘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선우 씨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꽤 괜찮은 수익을 냈어요. 무엇보다 원금이 보장되니까 안전하거든요. 원금이 보장된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 리딩방이라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종목을 추천해주고 수익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게다가 원금 손실은 절대 없다고 보장해 주거든요. 선우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본인 계좌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투자 원금 대비 20% 넘는 수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자 선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혜수 씨도 딸 결혼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자 학원비까지 마련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런 투자 이야기는 조심해야 해요. 괜히 우리 돈 잃으면 어떻게 해요? 원금이 보장된다잖아. 그리고 선우 씨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봤고. 그래도 불안해요. 평생 은행 적금만 해온 우리가 갑자기 투자를 한다고 하니.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딸 결혼 비용도 부족하고 아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싶었어요. 다음 날 선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우 씨는 투자 리딩방 관련 서류들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원금 보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문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곳이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로 원금 100% 보장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다만 작은 글씨로 된 면책 조항들이 여러 줄 적혀 있었는데 선우 씨가 말씀하시길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원금 보장이죠. 라고 하셔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500만 원부터 가능해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보시고 수익을 확인한 후에 추가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녀 결혼 자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딸 둘 시집 보낼 때 이 투자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선우 씨의 말에 제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면 큰 부담이 아니고 원금도 보장된다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딸 결혼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첫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투자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선우 씨가 알려준 투자 리딩방에 가입해서 5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계좌를 확인하는 게 불안했습니다. 평생 은행 적금만 해본 제가 갑자기 투자를 한다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여보, 괜찮을까요? 혹시 돈 잃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는 매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걱정 마. 원금은 보장된다고 했잖아. 제가 대답했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어요. 리딩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에 투자 종목과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오늘은 어전자 매수, 내일은 비바이오 매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왔어요. 리딩방 운영자는 김 대표라는 분이었는데 20년 넘게 투자업계에서 일했다고 소개하더라고요. 회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수익 기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은 철저한 분석을 거친 것들입니다. 김 대표의 메시지가 매일 아침 올라왔어요.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투자금 500만 원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주 금요일 제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와봐요. 제가 아내를 급하게 불렀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계좌 좀 봐요. 돈이 늘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500만 원이 57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불과 2주 만에 7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였습니다. 아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정말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돈이 늘었지요? 김 대표가 추천한 종목이 대박이 났다고 하네. 리딸방에서 축하 메시지도 올라왔어. 실제로 리딩방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수익 인증을 올리고 있었어요. 첫 투자에서 바로 수익. 역시 김 대표님 추천은 믿을만해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선우 씨에게 연락했더니 크게 기뻐하시더라고요. 혜수 씨 축하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믿으시겠죠? 선우 씨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큰 수익도 가능합니다. 투자금을 늘려보시는 건 어때요?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해요. 2주 만에 70만 원이라니. 그러게 말이야.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 그런데 혹시 계속 이렇게 될까요? 갑자기 돈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원금은 보장된다고 했잖아. 게다가 지금까지 수익이 났으니까 더 믿을 만하지 않아?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더 큰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70만 원을 2주 만에 벌었다면 투자금을 더 늘리면 얼마나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딸 혜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영아, 아버지가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세요? 투자를 시작했는데 수익이 꽤 괜찮아. 내 결혼 비용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정말요? 그런데 아버지가 투자를 하신다고요? 괜찮으신 거예요? 걱정 마.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야. 게다가 벌써 수익도 났어. 혜영이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추가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1,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월 수익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들었어요. 첫 수익의 달콤함에 취해 있던 저에게 현실의 압박이 다가왔습니다. 딸 혜영이의 결혼 날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식장 계약금, 혼수 준비, 신혼집 보증금까지 필요한 돈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아버지 예식장에서 잔금 입금 날짜를 정하자고 연락 왔어요. 혜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계산해 보니 부족했어요. 딸 결혼 비용만 7천만 원은 필요한데 현재 투자 수익을 합쳐도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아들 현우의 취업 준비비와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모자랐어요. 제가 30년간 모은 전체 재산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적금 3천만 원을 합쳐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리딩방에서 특별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특별 투자 기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달 한정으로 대규모 투자 시 월 수익률 25% 보장해 드립니다. 단 최소 투자 금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 대표의 메시지였어요. 25% 수익률이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2,5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몇 달만 하면 딸 결혼 비용은 물론이고 아들 취업 준비비, 그리고 저희 노후 자금까지 넉넉히 마련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1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현재 투자한 돈을 빼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이건 저희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내에게 리딩방 공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1억 원을 다 투자하자고요?
그건 우리 전 재산이에요. 너무 위험해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2,500만 원씩 벌 수 있어. 몇 달만 하면 혜영이 결혼 비용은 물론이고 우리 노후까지 확실히 준비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30년간 모은 돈을 다 걸 순 없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냈으니 이번에도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딸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현우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투자는 위험한 거예요. 전 재산을 걸면 안 돼요. 현우야, 아버지가 경험해 본 결과야. 지금까지 수익을 냈잖아. 게다가 원금도 보장된다고 했어.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차라리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 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공부에 집중해야지. 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혜영이의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우 씨에게 상담을 받았더니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혜수 씨,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8천만 원을 투자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거는 건 부담스럽네요. 원금 보장된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김 대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손실을 낸 적이 없어요. 믿고 투자하세요. 결국 저는 평생 모은 돈 1억 2천만 원을 모두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금에서 이미 투자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와 적금을 모두 해지해서 1억 원을 만들었어요.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할 때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고객님, 적금을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많이 깎여요. 정말로 해지하시겠어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투자했어요. 1억 원 전부요. 뭐라고요? 정말로 우리 전 재산을 다 투자해버렸다고요? 아내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 기회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 몇 달 후면 우리가 부자가 될 거야.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괜찮다고 말하며 아내를 달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의 나락이 시작된 거였어요. 1억 원을 투자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리딩방에서 약속한 대로 제 계좌에는 2,500만 원의 수익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투자 원금과 합쳐서 1억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딸 혜영이의 결혼 예식장 잔금을 입금해야 할 시기가 다가와서 수익금 일부를 출금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님, 수익금 3천만 원 정도 출금하고 싶습니다. 제가 리딩방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런데 김 대표의 답변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혜수님, 출금 전에 세금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셔야 출금이 가능해요. 세금이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수익금의 22%인 55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시면 세금 처리 후 바로 출금해 드리겠습니다. 550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2,500만 원의 수익을 생각하면 감수할 만했어요. 저는 생활비로 남겨둔 돈에서 55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출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님, 세금도 냈는데 언제 출금이 가능한가요? 제가 다시 문의했어요. 죄송합니다. 출금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보름이 되어도 출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요구가 들어왔어요. 출금 처리를 위해 시스템 수수료 3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금도 냈는데 왜 또 수수료를 요구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1억 원과 550만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300만 원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보, 또 돈을 더 입금하라고 하네요.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스템 수수료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이미 이만큼 투자했는데 지금 포기할 순 없어. 3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지만 또다시 출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출금 승인 수수료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선우 씨에게 연락했더니 선우 씨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혜수 씨, 저도 출금이 안 돼서 답답해요.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하네요. 선우 씨도 그런가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김 대표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리딩방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수익 인증을 올리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출금 문의를 하는 사람들만 늘어났습니다. 딸 혜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예식장에서 잔금 입금 최종 마감일이 이번 주라고 해요. 알겠다. 아버지가 준비할게. 하지만 정작 제 계좌에는 생활비로 남겨둔 돈 몇백만 원밖에 없었어요. 투자한 돈은 출금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추가 수수료까지 계속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리딩방에서 김 대표와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제는 며칠에 한 번씩만 간단한 공지만 올라왔어요.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출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의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속은 건 아닐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해요? 혜영이 결혼 비용은 어떻게 하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전 재산 1억 원과 추가로 850만 원까지 투자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도 없는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딸 혜영이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리딩방에 접속하려고 했는데 화면에 존재하지 않는 채팅방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접속이 안 되지? 혼잣말을 하며 몇 번 더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김 대표의 개인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어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급하게 선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우 씨, 리딩방 접속이 안 되는데 혹시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까지는 됐는데. 선우 씨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김 대표 연락은 되세요?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 답장도 없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투자 사기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제가 당한 것과 똑같은 수법의 사기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원금 보장, 고수익 투자, 리딩방 운영, 세금 선납, 출금 수수료 이런 키워드들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투자 계좌에 접속해 봤더니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억 850만 원이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린 겁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이어야 해.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몇 번이고 새로 고침을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계좌 잔액 0원. 투자 내역도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투자 같은 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와서 제 표정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얼굴이 새하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아내에게 우리 전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보, 투자한 돈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투자한 돈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모두 다 없어졌어. 아내는 처음에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익이 났다면서요? 사기야.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야. 리딩방도 사라지고 김 대표도 연락이 안 되고 1억 850만 원이 모두 없어졌어.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지면서 과일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그럼 혜영이 결혼 비용은 어떻게 해요? 우리 생활비는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봤지만 담당 경찰관의 말은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투자 사기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돈을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고는 접수해 드리겠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혜영이 누나 결혼 준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라도. 현우야. 저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왜 가족들의 만류를 듣지 않았을까? 왜 그 작은 글씨로 된 면책 조항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을까? 욕심이 저를 눈멀게 만든 거였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 딸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결혼식장에 갈 수 있을까요? 67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을 안 지 3일째 되는 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딸 혜영이의 결혼식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식장 잔금과 혼수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족 회의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혜영아, 현우야, 잠깐 거실로 나와라.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혜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내라는 듯 눈빛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너무 미안한 일을 저질렀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투자한 돈을, 우리 전 재산을 모두 잃었다. 사기를 당했어. 혜영이와 현우는 처음에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재산이요? 그럼 제 결혼 비용은? 혜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욕심을 부리다가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왜 우리 말을 안 들으셨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현우야, 목소리 높이지 마. 아내가 말렸지만 현우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반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혜영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 결혼은 어떻게 해요? 예식장 잔금도 못 내고 혼수도 못 준비하면. 혜영아, 아버지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꼭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요?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요? 현우가 쏘아 붙였습니다. 가족들의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는 항상 혼자 결정하세요.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혜영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67살까지 성실하게 사셨으면서 왜 마지막에 이런 일을? 현우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내는 중간에서 말리려 했지만 아이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만해. 다들 그만해. 아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금 서로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하시잖아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너무한 건 맞아.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야? 그때 혜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결혼, 연기할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가 결혼도 못해요? 예비 신랑 집에는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책임질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테니까 연기하지 마. 무슨 방법이요? 이제 빚을 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날 밤 늦게까지 가족 간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새벽 무렵 혜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혜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30년간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아요. 매일 야근하시고 우리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도 알고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화가 났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인 건 알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을 잃으면 안 되죠. 그제서야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요. 혜영이가 말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하나뿐이에요. 현우도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비록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가족의 사랑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딸 혜영이의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예식장은 더 작은 곳으로 바꾸고 혼수도 최소한으로 준비했지만 가족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따뜻한 결혼식을 만들어냈어요. 아버지, 제가 받은 축의금이에요. 신혼여행비로 쓰려고 했는데 아버지께 드릴게요. 혜영이가 결혼식 다음 날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 돼. 그건 너희가 써야 할 돈이야. 아버지 덕분에 제가 컸는데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저는 67세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이 나이에 누가 저를 고용하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동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간 사무직으로 일했던 제가 경비원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혜수 씨, 경력을 보니 성실하게 일하신 것 같네요. 우리 아파트에서 일해 보시겠어요? 관리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출근 날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내도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어요. 64세의 나이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배워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첫 급여 받았어요. 아내가 봉투를 들고 기뻐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현우는 드디어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집에 생활비 드릴게요. 현우가 첫 급여를 받고 와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써. 아버지가 벌고 있으니까. 아버지 혼자 다 짊어지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혼자 가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중 선우 씨를 만났습니다. 선우 씨도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혜수 씨, 어떻게 지내세요? 선우 씨가 쑥스러워하며 물어보셨어요.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선우 씨는 어떠세요? 저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혜수 씨께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선우 씨와는 가끔 만나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저희 생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원 월급 150만 원, 아내 마트 월급 120만 원, 현우가 주는 생활비 50만 원으로 3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습니다. 혜영이도 가끔 찾아와서 반찬을 해주고 갔어요. 예전에는 제가 딸에게 용돈을 줬다면 이제는 딸이 저희를 챙겨주는 입장이 되었죠.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혜영이가 물어봤어요. 아니야. 일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혜영아, 아버지는 이제 깨달았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잃었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가족의 진짜 사랑,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말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아파트 화단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요. 67세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욕심이 불러온 비극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다. 이것이 제가 얻은 값비싼 교훈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훨씬 평안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아내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아이들의 안부 전화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노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길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야말로 제가 정말 걸어야 할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혜수 씨는 결국 전 재산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가족의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함께 울고 웃을 가족은 다시 얻기 힘들죠.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경고이자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노후의 행복은 화려한 꿈이 아니라 소박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해수 씨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